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격 나름이긴 한데요. 이제 계속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대로 뭐 이루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자꾸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일이 잘 풀려요. 그런 사람들이. 안달복달 계획 세우고 힘을 꽉 주고 애를 쓴 사람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쓰고 구체적인 방법들, 뭐 소망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기가 쉽죠. 그 중요한 거는요, 자기 속도를 맞추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속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씩, 오늘 제목처럼 어제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걸 목표로 삼으면 그렇게 부담이 크지도 않고 이룰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뭔가 하면 남이랑 비교하면서 조급해하는 거. 진짜 친구 누구는 지금 벌써 막 부장이라는데, 친구 누구는 벌써 지금 조기 은퇴해가지고 사업체로 이만큼 키웠다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어떤 조급증,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남 쳐다보지 않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자, 진보하자, 정말 전진하고 있다, 어떤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방법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어떤 방법. 첫 번째, 시나리오, 나의 시나리오를 일단 먼저 쓰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50%, 반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얼마 없더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내 시나리오로 짜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 내가 막 동경하던 어떤 회사에 다니는 직원, 아니면 빨리 퇴사해서 이제 자영업을, 아주 작지만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브랜드를 창업, 아니면 뭐 스타트업으로 이제 성공하는, 요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고 이제 기사에서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어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게 딱 살고 싶다라든지 자기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아니면 40살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그 돈 모은 걸로 조기 은퇴해서,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에서 하루 3번 강아지 산책시키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쓸 거야. 이것도 좋고.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은 건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기사인지 브런치에 있던 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일찍 은퇴하고 제주도에 가서 하루 3번씩 강아지 산책시키기. 그게 이제 나의 이제 계획인 거죠. 보고서, 와, 이런 계획도 참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일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의 아주 매력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드라마가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에 은퇴해서 강아지 하루에 3번씩 산책시키면서 살겠어 라는 게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꾸 이제 비즈니스가 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귤 농사, 이거를 갖다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어떤 그런 상품과 관광 상품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상품, 예쁜 팬시한 상품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정부의 지원받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냐, 난 뭘 할 거냐,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뜬구름 잡는 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워낙 애매하거나 어저중간한 걸 원래 안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제일 좋아하냐면 늘 이제 이런 방송을 할 때 원고를 쓸 때도 핵심이 뭔가 하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를 그 내용의 컨텐츠 넣지 않으면 그 방송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원고 쓰고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가 바로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걸 자세한 계획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액션 플랜, 구체적으로 뭘 어쩌라는 것도가 중요한데, 그걸 왜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5시에 이제 일어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난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어떤 이제 아침에 5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어제보단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죠. 5시에 일어나서 뭔가 하면. 근데 5시에 일어나서 뭘 할 건데?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예,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5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면 좋잖아. 5시에 일어나서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실패하기가 딱 좋은 계획인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장 진급해야 돼요. 과장 진급해야 되는, 아니면 내가 내년에는 회사를, 지금 있는 회사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토익을 뭐 700점, 뭐 800점 이상 따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거 따르면 이제 그 토익 800점 맞으려면 죽어라 해도 뭐 1년 걸리겠다, 뭐 2년 걸리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일 2시간씩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녁 시간은 야근이다,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못할 것 같다. 그럼 출근 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럼 출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유가,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절실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건데 이 저질 체력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막 너무 지치고 뭐만 조금 하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자주 피곤하고 이제 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운동을 해야지 내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아침부터 한 번씩 뛰어다니는 체력을 만들려면 그러면 체력 방전되지 않게 체력 방전돼서 일을 망치지는 않게끔 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럼 언제 운동하지? 저녁에는 뭐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력속도 잡히고 이래서 매일 운동할 수가 없고 자꾸 빼먹게 될 거야. 그러면 새벽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찍 차 안 밀릴 때 가서 회사에다 파킹해 놓고 회사 앞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 동안 뛰자. 샤워까지 다 하고 이러는 2시간 뛰자.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 운동할 만한 어떤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실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계획, 그런 계획에는 우리가 뭐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일하면서는 참 어려워지고 실패하기가 쉽죠. 그래서 간절한 이유부터 찾는 게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된다.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작은 것부터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서 많이 읽잖아요. 엄청나게 하루에 막 몇백 권씩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하려고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조건 책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참, 이 책 정말 이대로만 하면 정말 성공하겠다. 모든 책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적용하고 액션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읽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자기있게 되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성공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얘기인 거죠. 책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좋은 얘기 10가지보다는 내가 성공한 경험 1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고 거창한 계획만 세우면 이제 실패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성공 경험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뛰겠어. 평소에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도 겨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비 오면 어떻게 뛸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5개, 아주 작은 성공부터 먼저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5개, 아니면 기마 자세 1분, 이것만 매일매일 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나면 정말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정말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운동을 제가 워낙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탄천을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에를 가다가, 그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 이외에 뭔가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해보자. 윗몸이 일으키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개. 5개만 하게 됐어요. 하루에 5개만 하고, 그 다음날에 또 5개 하고. 그냥 한 3일째 가니까 조금 욕심나니까 한 7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하루에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70개예요. 70개. 된다니까요. 그냥 저는 방송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책에서 본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찜찜해서 제가 꼭 먼저 해봐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5개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 달 만에 하루에 70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70개는 안 돼요. 2번에 나눠서 7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70개 했어요. 제 목표는 이렇게 꾸준히 해서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하루에 5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50개, 100개씩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1리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뭐 연예인들 5리터씩 마신다고 처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는 경우. 저처럼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아주 작은 그런 성공 습관을 이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책 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페이지, 뭐 책 막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다 보겠어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 안 되고, 내가 책 보는 거 안 좋아하니까 습관을 먼저 들이자. 하루에 한 페이지, 며칠 하다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늘리는 그런 작은 어떤 성공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계속 시도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뭔가 하면요,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어. 그런데 아주 모티베이션이 강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것을 이제 뭐 절실한 어떤 목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작은 성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창피해서 못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에다 얘기하는 거죠. 저 새벽 운동합니다. 저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한 달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만 12개월, 12개 계획 잡거나, 아니면 2달에 하나씩 6개만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의욕이 충천해서 뭐 공부랑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겠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는 거 병행하겠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 첫 달은 하고, 운동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을 그 다음 달에 같이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한 달에 하나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방법들로 가는데 아주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내일을 그렇게 꾸려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